이제 빛의 굴절로 가자. 자, 빛뿐만 아니라 파동도, 빛은 파동의 일종이니까 굴절이 될 때도 사실은 다 방향이 어떤 규칙성이 있어. 그걸 바로 누가 알아냈냐면 과학자 스넬이라는 사람이 알아냈지.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스넬 법칙이라고 해. 자, 스넬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바닥에다가 모는 종이를 깔아. 그런 다음 그 위에다가 반원형의 수조를 두지. 자, 이 반원형의 수조에다가는 누구를 채워놨냐면 물을 채워놔. 얘를 연장하면 원 모양이 돼. 얘는 아무것도 없지? 그냥 공기인 거야. 자, 이때 여기 바닥에는 모는 종이가 있고, 자, 여기 공기에서 뭘 입사시키냐면 빛을 입사시키는데 어디를 향해서 입사시키냐면 얘를 원으로 연장시켰을 때 원의 중심을 향해서 빛을 입사시키는 거야. 자, 빛을 공기 중에서 이렇게 입사시켰어. 입사 광선이지? 얘가 공기 중을 잘 오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꺾였어. 얘가 바로 굴절 광선이지? 자, 그런데 오늘 만약에 내가 30도로 보냈다? 그랬더니 굴절각이 20도가 됐다? 이거 내일 실험했을 때 30도로 보냈더니 21도 될 수 있을까? 내일 실험에도 역시 매질 변화 없으면 똑같이 20도야. 그 얘기 뭐냐면 당연히 굴절이니까 입사각과 굴절각이 같지는 않지만 꺾이는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굴절될 때의 법칙, 굴절 법칙이야. 자, 이걸 누가 알아냈다? 스넬이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스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자, 결국 그래서 스넬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입사각을 자꾸 키워봤어. 그럼 이제 굴절각도 자꾸 커지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떤 특정한 관계 안에 있는가? 사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입사각이 30도에서 60도로 2배 커지면 굴절각도 20도에서 40도로 2배 커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 자, 그런데 자꾸 각도를 키워서 굴절을 시켜봤더니 비록 얘네 각도의 비가 정확히 비례하진 않았지만 각도의 비가 일정하진 않았지만 항상 일정한 값이 있었으니 바로 뭐였냐면 여기 지금 들어오는 광선하고 연장선 만나는 지점에서 이 법선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그었을 때의 길이 AB와 또 여기서도 지금 접하는 곳과 수선의 발을 내리그었을 때의 길이 CD의 길이의 비가 늘상 일정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위에 매질을 1번 매질, 아래 매질을 2번 매질이라고 했을 때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들어갈 때 꺾이는 정도 걔를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해. 자, 굳이 상대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똑같이 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위에 매질이 공기냐 아니면 유리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들어가는 매질에 따라 다르니까 상대가 붙는 거야. 자, 이름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얘를 약자화한다. 굴절률은 스몰 n,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n1, 2 이렇게 표시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여기까지 가니? 자, 이 사람이 실험을 해보니 입사각을 키워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다. 바로 AB의 길이와 CD의 길이의 비. 됐니? 자, 그런데 그럼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보세요. 이 직각 삼각형과 이 직각 삼각형에서 얘 지금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 똑같잖아. 그치? 그럼 이거 반지름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각의 비잖아. 자, 그래서 1번 매질에서의 각도를 세타1, 2번 매질에서의 각도를 세타2라고 하면 결국 사인각의 비가 어떻더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더라. 여기까지 가니? 자, 근데 사실 이 사인각의 비가 결국 뭐랑 똑같냐면 굴절의 원인이 뭐야? 1번 매질과 2번 매질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의 차이잖아. 둘의 속력의 비랑 똑같아. 자, 왜 그러냐면 이거 굉장히 심플하게 볼 수 있어. 자, 이 1번과 2번의 경계면에서 파의 진행 방향을 이렇게 광선 한 2개 정도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럼 봐봐. 이 진행 방향과 파면은 서로 90도라 그랬잖아. 그럼 1번 매질에서 파면 90도. 그 다음에 2번 매질에서 파면 90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경계면과 파면 사이 각도가 곧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입사각 세타 1, 얘가 굴절각 세타 2라고 할 수 있겠어? 맞니? 그러면 봐봐.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지? 그리고 아래에서도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지? 자, 빗변이 지금 얘로 공통이잖아, 그치? 그럼 결국 사인 세타 대 사인 세타는 이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 대 L'의 비랑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L 대 L'이 뭐냐면, 자, 파면은 모이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했다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가 마루면 여기도 마루야. 여기도 파면이니까 여기가 그 다음 마루고 얘도 그 다음 마루라고. 마루와 마루 사이 간격이니까 얘는 결국 파장이랑 비례하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 대 사인 세타는 결국 파장의 비랑 같은데 얘들아 V는 F람다야. 매질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진동수는 안 변한다고. 그럼 V하고 람다가 비례하니까 얘는 속도의 비이기도 한 거야. 여기까지 가니? 자, 이때 이 B가 각도가 변해도 매질만 그대로면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이게 바로 굴절 법칙이야. 여기까지 가니? 근데 여기 한 칸 비워져 있잖아. 자, 봐봐. 상대 굴절률이 있으면 무슨 굴절률도 있겠어? 절대 굴절률도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절대 굴절률 모든 파동에 대해서는 아니고 빛이나 소리 정도는 있는데 소리는 잘 볼 일이 없고 빛. 자, 빛은 가장 빠른 매질 어디야? 가장 빠른 매질 어딜까? 진공이야, 진공. 자, 다른 파동들은 사실 매질이 그 진동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지만 빛에서는 매질이라고 하긴 하지만 오히려 빛은 진공 중에서 아무런 방해가 없을 때 더 빨리 가.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사실 방해 요소야. 왜냐면 쓸데없이 빛이 진행하려는 걸 이 매질이 흡수 방출하거든. 그래서 자, 빛은 어디서 제일 빠르다? 진공이 제일 빠르다. 그래서 절대 굴절률 가장 빠른 진공에 대한 어떤 매질의 속력 B, 그게 절대 굴절률이야. 자, 예를 들어서 물이다. 그러면 N 물 하면 물의 절대 굴절률인데 그냥 생략된 거야. 여기가 진공에 대한 물이. 자, N12 그러면 1에서의 속도에서 2에서의 속도를 나눴잖니? 자, 진공에서의 속도가 빛의 속도 C 쓰잖아? 그리고 물에서의 빛의 속도 V 물. 이거 계산하면 이거 3대 4야. 3분의 4. 약 1.3대. 만약에 유리의 절대 굴절률이다. 그러면 진공 중 속도에서 유리에서의 빛의 속도 나눈 만큼 자, 얘는 얼마냐면 2분의 3이야. 그래서 얼마냐면 1.5. 그럼 봐봐. 물에서의 속도는 빛의 진공 중 속도에 비해서 약 1.3배 느리다는 얘기야. 맞아? 또 유리에서의 빛의 속도는 진공 중 속도에 비해서 약 1.5배 느리다는 거야. 그럼 절대 굴절률은 진공에 비해서 그 숫자만큼 느리다라는 얘기니까 절대 굴절률은 클수록 어떤 매질이냐면 느린 매질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절대 굴절률의 비로 표현했을 때 얘가 N1분의 N2예요. 왜? N2는 이거에 의하면 C 나누기 V2고 얘는 C 나누기 V1인데 C와 C가 서로 소거되니까 V2분의 V1으로 얘랑 같잖아. 여기까지 가니? 원래 뭐뭐에 대한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굴절률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그만 못 때려. 됐니? 자, 이거 되게 항목이 길잖아. 다 알아두기는 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오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잘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니까 특히 얘랑 같다. 그 단축식은 꼭 외워. 서로 크로스 곱이 똑같지. 걔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자, 얘가 왜 외우기 좋냐면 첨자가 일치하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아무래도 절대 굴절률과 그리고 각도가 많이 나오긴 하니까. 여기까지 가니? 자, 그러면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얼마냐? 진공 중 빛의 속도에서 공기 중 빛의 속도를 나누는데 이게 사실 정확히 1은 아니야. 공기가 살짝 느려. 한 1.0001 뭐 이쯤 돼. 별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거의 대학 과정까지도 그냥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1이라고 많이 나와. 진공하고 같게 보는 거지. 물론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해줘야 돼. 여기까지 가니? 응.
자, 그래서 절대 굴절률.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본 거냐면 빛의 굴절률까지 봤는데, 자 봐봐. 특히 이 스네일 실험했을 때 이 실험 설계가 사실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물론 똑똑하겠죠, 당연히. 왜 똑똑한 사람이냐면 이거 왜 굳이 반원형의 수조를 이용했을까? 네모 수조가 훨씬 많이 팔잖아. 구하기 쉽단 말이야. 제작도 쉽고. 반원형의 수조를 이용하는 다 이유가 있어. 왜 굳이 예쁘라고? 자, 왜 그러냐면 네모 수조를 이용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야. 빛이 공기 중에서 들어왔어. 그러다가 물속에서 들어올 때 꺾였지. 근데 또다시 물과 공기의 경계면 만나니까 또 꺾일 거야. 그런데 쟤는 안 꺾여. 왜냐? 얘가 결국엔 반지름선이잖아. 자, 반지름선과 원의 접선은 항상 몇 도이기 때문에 90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매질이 달라져도 경계면에 90도로 들어오면 꺾이지 않아. 속력은 달라져도 꺾이진 않아. 굴절한테. 그래서 굴절되지 말라고 이렇게 반지름선 그대로 빠져나오게 하려고 반원형의 수조를 이용한 거야. 그래야지만 이거 똑바로 나오는 걸 가지고 이 굴절각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지? 몇 가지야 가니? 그래서 나올 때 굴절 안 되게 하려고. 자, 아무리 매질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얘들아, 공기고 물인데 빛을 그냥 위에서 쏘아서 경계면과 수직이면 굴절은 안 돼. 똑바로 들어가. 물론 속력은 느려지는 건 맞기 때문에 파장은 빠르다가 파장 길다가 짧아져. 하지만 꺾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우리 굴절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생활 속 굴절 현상 보이지? 근데 거기 지금 신기루가 나오는데 사실 신기루는 전반사랑 조금 관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전반사 먼저 보고 볼게. 전반사의 이 전자는 완전 반사를 의미해. 자, 우리가 반사 따로 굴절 따로 배워가지고 마치 반사는 반사대로만, 굴절은 굴절대로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빛이 투과할 수 있는 투명한 매질이면은 반사와 굴절이 함께 일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아래가 물이고 위가 공기라고 해볼게. 자, 물이 느린 매질이고 공기가 빠른 매질이지? 자, 느린 매질은 굴절률이 크고 빠른 매질은 절대 굴절률이 작다 그랬다. 자, 얘는 느린 매질이고 얘는 빠른 매질. 자, 내가 밑에서 광원을 두고 빛을 비추는 거야. 자, 빛을 이렇게 한 줄기 비쳤어, 물에서. 얘가 입사광선. 근데 경계면을 만났고 공기는 빛이 얼마든지 투과할 수 있는 매질이잖아. 그래서 얘는 매질 달라졌지? 꺾이면서 굴절해서 공기 중으로 나아가. 근데 10이라는 에너지를 보냈을 때 전부 굴절되냐? 그렇지 않아. 한 6 정도 굴절되면 한 4 정도의 에너지는 얘를 경계면, 반사면으로 인식해서 튕겨져 나와. 이렇게 반사와 굴절이 함께 일어난단 말이야. 하나의 현상에서. 자, 이랬을 때 물론 얘는 얘대로 굴절의 법칙을, 얘는 얘대로 입사각, 반사각 동일한 반사의 법칙 성립하면서 된다. 그런데 지금 특히 물에서 공기로 가다 보니, 자,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다 보니 입사각과 굴절각 중 굴절각이 더 크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입사각을 좀 더 키워볼게. 더 커졌어? 그러면 굴절의 법칙에 의해서 입사각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잖아. 왜? 사인각의 비는 계속 똑같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얘 굴절각 커지다 보면 굴절각이 몇 도가 되는 순간이 오냐면 90도가 되는 순간이 온다고. 근데 이때도 내가 한 10 정도 보내면 한 6 정도는 90도로 굴절을 하고 한 4 정도는 이거 반사면으로 인식해서 입사반사 동일하게 뭐 되냐면 반사돼.
이것도 아직은 전반사가 아니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보다 내가 더 큰 각으로 빛을 보냈어. 입사각이 더 커졌지? 그럼 굴절각이 이때보다 커져야 되니까 90도를 넘어야 되잖아. 굴절각이 90도로 넘는다는 건 90도 다 돌고 나서 어디로 내려온다는 거야? 물속으로 내려온다는 거지? 이때는 굴절될 것도 반사, 반사될 것도 반사. 전부 다 반사하게 돼. 10 보내면 전부 10 반사해. 이게 바로 전반사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근데 전반사가 매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 전반사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굴절각이 몇 도를 넘을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더 느린 매질에서 더 빠른 매질로 가야 돼. 자, 더 느린 매질을 우리는 미란 매질이라고 해. 더 빠른 매질은 소환 매질이라고 해. 그러니까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야 돼. 오케이? 그래야지만 각도가 굴절각이 90도를 넘을 수 있다. 자,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전반사가 아니잖아? 입사각이 별로 충분히 크지 않으니까. 세 번째면 전반사가 일어날 거잖아? 왜? 입사각이 커서 굴절각이 90도를 넘었으니까. 입사각이 충분히 커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를 넘어야 되는 걸까? 자, 잘 보세요. 전반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의 경계가 바로 굴절각이 90도일 때지. 그때 90도로 만드는 이 입사각을 우리가 보통 세타 C, IC 쓰고 얘를 무슨 각? 임계각이라고 한다고. 그럼 입사각이 임계각을 넘어야 굴절각도 90도 넘겠지? 자, 그래서 입사각이 임계각 세타 C를 넘어야 돼. 이래야 뭐 할 수 있다? 전반사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니? 그래서 전반사 조건 꼭 알아둬야 돼. 그럼 봐봐. 결국 임계각은 얼마냐? 이걸 구하라고 할 수 있겠지. 알고 싶을 때도 있겠고. 자, 그러면 임계각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아. 왜? 임계각으로 보냈을 때까지는 굴절한 거고 이때 굴절의 법칙 잘 성립해. 오케이? 자, 그럼 굴절의 법칙대로 우리가 임계각을 한번 구해보자고. 자, 어떤 식이냐면 임계각 세타 C로 보냈을 때에는 굴절각이 무조건 몇 도다라는 얘기야? 90도다라는 얘기야. 자, 위에 굴절률을 보통은 공기로 많이 줘, 진공이나. 그래서 내가 위를 공기, 진공 1이라고 줄게, 전대 굴절률. 아래 굴절률을 내가 n이라고 할게. 그 얘들아,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잖아. 아래 매질을 1번 매질, 위에 매질을 2번 매질이라고 하면 n1 sin 세타 1, sin 세타 c죠. n2 1 sin 세타 2가 몇 도냐면 90도지. sin 90이 얼마야? 1. 그래서 이거 1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임계각 sin 세타 c는 n분의 1이지. 근데 이게 결국은 잘 봐. 위에 매질이 항상 1은 아닐 거 아니야. 항상 진공이나 공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 문제에 따라서. 근데 이걸 1로 잡았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한 이것의 굴절률 값이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절대 굴절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얘가 공기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이것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사실 문제는 거의 99% 이상 얘가 공기 아니면 진공으로 나오기는 해. 여기까지 갔니?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얘가 물이야. 물이면은 임계각이 대략 몇 도냐? 48도를 살짝 넘어. 약 48도. 그래서 물이면은 입사각 49도 이상으로 쏴주면 무조건 전반사해. 만약에 유리야. 걔는 임계각이 약 42도쯤 나오거든? 그래서 이때는 43도 이상으로 입사각 주면 전반사해. 그럼 얘들아, 둘 중에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 언제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 유리. 왜? 43도부터니까 얘보다 무려 한 6도 정도 더 전반사 일어날 수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임계각이 작다는 얘기지? 근데 임계각이 작다는 얘기는 얘네 둘 사이에 꺾이는 정도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자, 임계각이 작다라는 말은 꺾이는 정도가 크다, 작다? 크다. 왜? 봐봐. 임계각이라는 것 자체가 굴절각을 몇 도로 만든 건데? 작은 각으로 무려 90도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많이 꺾인 거야. 똑바로 가는 것보다 무려 90도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극단적인 경우를 보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임계각이 30도야. 그럼 그때 굴절각 90도라는 얘기야. 그치? 만약에 임계각이 60도야. 그럼 그때
굴절각이 90도라는 얘기거든? 근데 임계각이 30도면 잘 보세요. 똑바로 가는 것보다 무려 60도나 굴절했다는 얘기야. 임계각이 60도면 똑바로 가는 것보다 30도 굴절했다는 얘기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임계각이 작다는 것이 많이 굴절했다라는 의미다. 여기까지 가니? 그래서 임계각 세타 C가 작다라는 것은 위아래 굴절이 많이 됐다. 굴절률 차이가 크다. 이런 의미야. 됐어요? 자, 특히 지금까지 중에서 이제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왔고 뭐 어쩔 때는 각도가 크고 어쩔 때는 속력이 빠르고 막 그랬는데 그걸 좀 정의를 해보자. 자, 봐봐. 밀한 매질이다 그러면 이건 느린 매질을 의미해. 속력이 느려. 그리고 속력이 느리면 입사든 굴절이든 각도가 작다 그랬어. 그리고 속력이 느리면 얘들아 V는 F람다야. 진동수는 매질 변한다고 안 변하니까 같은 파라면 파장이 짧아. V와 람다는 서로 비례하니까. 자, 그리고 밀한 매질은 절대 굴절률은 그만큼 크다. 진공에 비해서 그 배만큼 느리다는 얘기야. 자, 얘랑 반대되는 게 소한 매질. 소한 매질은 속력이 빠른 매질. 속력이 빠르면 입사든 굴절이든 각도가 크다 그랬어. 그리고 V는 F람다에서 F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람다랑 비례해서 파장 길고 절대 굴절률은 작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절대 굴절률이 1에 접근할수록 진공에 접근하는 거니까 빨라지는 거야. 여기까지 가니? 자, 그랬을 때 임계각 언제 작다? 절대 굴절률 위아래 차이가 클 때. 여기까지 가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바로 전반사 내용인데 거기서 그 중간에 보면 생활 속 굴절 현상 보이지? 자, 신기루 한번 보자고. 자, 신기루가 주로 어디서 생기냐면 사막이나 아니면 되게 추운 지방에서 생기게 되는데 이 특히 사막 신기루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데 사막을 생각해 보면은 지표가 모래야. 해가 떴어. 모래는 비열이 작아서 열 받으면 엄청 온도가 뜨겁잖아. 그래서 모래 주변은 고온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저온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온도가 달라지는 거지. 자,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어. 자, 그럼 구름에서 막 빛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때 그 빛이 이렇게 잘 오다가 경계면을 만났네. 더 고온으로 가니까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한층 정도 더 올리고. 자, 속도가 빨라지니까 각도가 어때져? 이렇게 커져. 근데 또 속도가 더 빨라졌어? 그러니까 어때져? 더 각도가 커져. 근데 각도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봐봐.